합성함수의 그래프랑 방정식 이름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방정식과 그래프 이 정도로 씁시다. 방금 다시 컷했다 가자. 아니야? 방정식 방부제. 그리고 그래프. 자 이렇게 갈게요. 방부그. 자 일단은 우리 수투에서 사실 저 앞에 있는 두 가지 내용들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수투뿐 아니라 뭐 수원도 그렇고요.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풀이의 그 딱 스타트가 뭐다? 뭐부터 한다? 지원. 지원부터 한다. 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1순위로 생각하는 게 치안이다 이거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을 조사하고 싶어. 그럼 일단 fx를 뭐로 t로 치환을 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조사하시면 되죠. 그럼 뭐 근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해구나 하고 이렇게 마무리 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얘를 다시 뭘로 돌려준 다음에 fx로 돌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y는 fx랑 y는 알파, y는 베타, y는 감마, y의 급장을 체크해주면 이게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부등식도 어때요? 뭐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걸 풀면 되지. 근데 해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 이 구간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누굴 돌려주고? fx를 돌려주고 나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주면 좋은 게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로 나오지. 그럼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ft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딱 감마 하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단 얘기야 이게? 접하고. 여기 y는 k가 있는데 ft의 그래프가 대충 어떤 느낌으로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얘기겠죠. 네.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가 값인 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다를 우리가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기본 해석 틀은 똑같고, 자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합성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치환만 하면 되는구나, 치환해서 안 되는 문제는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그치? 맞는 거. 근데 비율상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일단 치환부터 해서 고민해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얘는 사실 수투에서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다루긴 딥하고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중 엔제나 뭐 이런 좀 다소 심하게 발상적인 문제에서나 나오는 거고, 수투 기본 교육 과정 내에서 이제 이 합성함수 그래프가 출제된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용해서 억지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있는데 그건 방정식 부등식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나아갔고, 없는데 미적분에서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확실하게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걔를 토대로 해석해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뭐 하겠다 이거야. 그려보겠다 이거죠. 근데 당연히 저 그래프를 진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그리는 건 말이 안 되고, 계략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고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고 극소값이 몇이고 극수를 갖게 하는 x가 몇이고 이런 부분들은 관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합성함수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gx의 뭐가 fx의 뭐에 대응되는 거죠? 정이요. gx의 치역이 fx. 네. 그지? fx의 정의역에, 그러니까 얘의 y가 얘의 x에 대응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발상이죠. 네.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체크해 주셔야 할 것은 gx의 y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변화한다는 건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 뭐 감소하고 있고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gx가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변화를 마치 fx의 뭐의 변화이냐? x의 변화인 양 이 대응되는 y값들을 쭉 읽어주면서 그대로 끝내면 안 되죠. 그 y값을 읽어주는 게 이 치역의 x에 대해서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내 최초 넣은 이 x에 대응시켜야 된다는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볼 건데 거기 지금 내가 fx가 제일 쉬운 패턴 2x이고 gx가 x제곱 더하기 1인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gx 같은 경우는 얘가 속함수니까 일단 얘 누구의 변화를 체크해야 돼? 얘 y의 변화를 체크해야 되지. 근데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디에서 어딜 찍고 어디로 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무한대에서 1을 찍고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요약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dx 이렇게 그려지죠. 얘의 y의 변화를 마치 얘의 뭐의 변화인 것처럼 x의 변화인 것처럼 근데 1이라는 포인트가 보이니까 여기 1 찍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무한대에서 어디로 왔다가 1로 왔다가 1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쭉 오면서 대응되는 y값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지. 읽어주는 걸 어디로 나열한다? 오른쪽으로 나열한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와? 무한대에서 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여기 몇이죠? 이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되겠네. 네.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 직선처럼 그려놓긴 했지만 당연히 두 개 합성하면 몇 차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곡선인 건 맞는 거고. 자 그럼 얘의 x좌표는 몇일까? 얘의 x좌표는 1을 찍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지. 누가 1을 찍는 포인트? gx의 뭐가? y가 1을 찍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몇이에요? 0. 0이겠네요. 그래서 0,2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지. 기본 틀은 다 똑같은데 이제 함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얘네들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 하나 더. 그리고 내가 여기 예제도 좀 만들어놨거든. 이거 우리 방학 때 할 때 한 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뭐 리셋됐을 테니까. 선생님 에어컨 온도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단 누구부터 그려서 gx 속함수부터 그려갖고 y의 변화를 체크한다 이거지. 그럼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무한대 몇 무한대? 0. 무한대 0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fx는 1, 몇 지나고 1 지나고 이렇게 생겼죠. 네. 0,0 지나니까. 그러면 무한대에서 어디 찍고 0 찍고 다시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무한대에서 올 때 어디에서 시작해? 마이너스. 마모에서 시작해서 올라가 내려가 이렇게 되겠지. 네. 그지? 올라가 내려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가니까 다시 올라가 내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걸 보고 또 미분 불가능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성함수의 원리로 그래프의 원리로 그래프를 그린 것과 미분 가능성은 완전 별개야.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건 그냥 극대값 몇 개 있고 2개 있고 곡수값 몇 개 있고
한 개 있고 정확히는 극대점이 2개 있는 거고 극대값 자체는 1개죠. 그지? 이 극대값은 몇이고 1 1이고 극소값은 몇이고 0 0이고 그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몇인지를 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가는 와중에 얘를 찍는 포인트죠. 네 그지? 아 그러니까 얘의 y값이 몇이면 돼? 1 1이면 되지. 근데 그런 점은 몇이랑 몇 두 개 있어요. 0 0이랑 이 2개 있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 있으니까 먼저 찍은 점이 당연히 몇일 테고 0 0일 테고 두 번째 찍은 점이 몇일 테고 2일 테고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극소를 갖는 포인트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의 y값이 몇이 되는 포인트? 얘의 y값이 0이 되는 포인트가 궁금하죠. 네 얘의 y값이 0이 되는 포인트는 몇이에요? 1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우리 방학 때 한 번 했다고 예전에 할 때에 비해서는 그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런가? 너무? 아닌가요? 네. 비슷한 거 아니야. 그 눈빛이 방학 때는 저 인간이 대체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눈빛이었다면은 그래도 방학 때 이 정도는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여기가 문제지. 자 그래서 이 뒤쪽에 내가 예제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방금 한 것들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세 개부터 그려봅시다. 저거 일시정지 좀 눌러주세요. 빨간 거 말고 아래 하얀 거. 자 일단 이거 주기 몇이에요? 3분의 8 3분의 8이죠. 자 그리고 얘는 그래프가 0 뚫고 몇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고 근데 그럼 당연히 여기가 몇이겠어? 4 4겠죠. 그리고 이 y값도 몇이에요? 4 4겠죠. 그지? 결국은 0, 4, 0, 4네. 네 맞죠? 그럼 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주기가 3분의 8이지. 네 그러면 세 사이클 그리면 몇인 거야? 8인 거죠. 네 그지? 그러니까 세 사이클의 절반을 그리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1.5 사이클을 그리면 되는 거잖아. 네 여기가 그러니까 몇이다? 4 4다. 그러면 0, 4, 0, 4 이렇게 되겠죠? 네 그지? 그럼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못생겼어 이해되시죠? 맞죠. 그래서 극소를 갖는 포인트는 1개, 2개, 3개, 4개, 5개고 극대를 갖는 포인트는 1개, 2개, 3개, 4개, 5, 6개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일은 드물어. 여기서 그냥 바로 뭐 극소가 어떨 때 생기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를 쭉 따라다니면서 얘 y좌표의 변화를 보면서 극소를 갖는 포인트를 보면은 한 번 이렇게 되니까 네. 두 번 이렇게 되니까 아, 그지? 세 번 너무 심오해요 네 번 5번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리기보다는 이 상태로 바로 읽어준다 이거지. 알지. 한 번, 두 번, 극대를 갖는 포인트는 세 번, 한 번, 두 다섯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이렇게. 재밌네. 자 읽어볼까요? 얘가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로 가? 마무 나무부터 꿀무로 가니까 그냥 쭉 읽어주면 되겠죠. 네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정의역이 몇보다 클 때야. 0보다 클 때.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마모에 대응하는 플러스 무한 데 있잖아. 네. 이게 어디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0불? 0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지. 네. 만약에 여기가 궁금해.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1. 이 포인트를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의 y값이 몇인 포인트? 0. 0인 포인트 1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거 볼까요? 얘는 이거 티나죠? 이렇게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 0불. 0불에서 무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왔다. 삐걱도. 아 맞다. 아. 이렇게 되는데 네. 어디부터 시작이니까 0불에서 시작이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니까 지금 여기 y는 1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은 0불인 지점은 얘의 x가 어디일 때야? 아저씨야? x가 뭐라고요? 0. 얘가 0불인 순간에 네. 이 x는 몇일 때야? 마무. 마무일 때죠. 네. 그지? 그러니까 마무로 가면 점점점 0에 저 일시정지죠. 그러니까 다시 결국은 x가 이 0불인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 x가 0불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은 얘의 y가 보이는 거니까 0불인 거니까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마무인 거잖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얘는 점점 더 요 y 값에 가까워지겠지. 네.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여기 색칠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 안다. 안 닿지? 그럼 내가 얘를 x를 마무로 보내면 이 밑쪽에서 점점 1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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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1을 향해 가지만 1에 닿지는 않잖아. 그럼 뭐가 생긴다? 점근선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참고로 여기가 3이잖아. 맞지? 그럼 네. 이 점의 x좌표를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 3을 지나가는 이 순간을 읽으면 되지. 네. 그럼 x는 몇이게? L은 3. ln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몇이에요? 어디요? fx의 이 포인트는 몇이야? 뭐 여기가 0에서 3이면 일. 당연히 1이겠죠. 그지?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찾고 싶잖아. 0. 그럼 얘 y가 1이 되는 포인트인 0이겠죠. 순간 L은 1을 외칠 뻔. 그치? ln 1이 0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머리를 안 쓴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있는 5문제는 우리가 숙제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내가 답안지는 저번 시간에 보내줄 저번에 우리 방학 때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보내줄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딱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내가 여기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풀로 완벽하게 딱 그리는 일은 별로 없다고. 네. 그러니까 특징들을 읽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특징들을 읽어낼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 몇 개를 앞에 정리를 해놨어요. 정확히는 3개. 이 3개는 우리 확실하게 좀 이해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속함수 f-x가 있어. 연속함수이면서 합성함수이네요. 자, 그러면은 1번 얘가 극값을 갖는 포인트 있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속함수가 뭐를 갖는 포인트? 극값을 갖는 포인트를 x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 함수도 반드시 x는 a에서 뭐가 생긴다? 극값. 극값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 속함수가 x는 a에서 뭐라는 얘기는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의 y의 변화가 이거거나 이거란 얘기죠. 올라가 내려가거나 내려가 올라가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에 그려져 있을 fx에다가 이제 이 변화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라인에서 fx가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 올라가 내려가니까 그때 이거만 내려가 올라가니까 극소, 얘도 내려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겨도 올라가 내려가니까 무조건 뭐가 된다? 극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fx가 x는 k에서 극값이 생긴대.
그러면은 gx의 y가 k가 되는 지점 있지. 네. 그지? 뭐 이상한 거 아니죠. 왜냐면 얘의 x의 포인트랑 얘의 어느 포인트에 대응되는 거니까 y의 포인트에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속함수의 y 값이 얘가 뭐를 갖는 포인트? 그 값을 갖는 포인트를 뭐 할 때? 지날 때. 지날 때 반드시 그 값이 생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겉함수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k에서 지금 뭐가 생겼어? 극수. 뭐 끝값이 생겼어요. 네. 그럼 속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건 이렇게 지나가건 이렇게 지나가건 이렇게 지나가건 어차피 무조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극수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지? 그러니까 겉함수의 극값을 갖는 포인트를 속함수가 뭐 한다면 지나간다면 그 포인트에선 반드시 저 합성함수가 뭐다? 극값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 1, 2, 3을 연계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포인트 있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그 값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할 때 그냥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를 조사하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뭐를 조사했다? 극과 무심점을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볼 건데 217번부터 봅시다. 이렇게 다 30분밖에 없어. 18번인데? 뒤에. 어쩔 수 없어요. 헤비한 문제집이니까. 문제. 지금 fx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fx하고 누구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라. 2제곱분의 15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번 합성함수 뭐야? 결국 이거는 합성함수 땡땡땡이야. 방정식이죠. 그러면 뭐 한다? 치환. 치환한다. 그러니까 얘를 치환해야겠죠. 그럼 ft는 뭐다? 2의 제곱분의 15죠. 네. 근데 여기 제곱분해니까 당연히 2의 몇 승이고 2의 제곱분해라는 얘기는 2의 몇 승인 거야? 마이너스 2승인 거죠. 그러니까 x에 몇 넣어서 의심해 봐야 돼? 4 넣어서 의심해 봐야 되지. 근데 4를 넣어보면 2의 제곱분해 16이 나오니까 이 그 4를 넣었을 때의 y값 있잖아? 이거보다 조금 어떻다? 작다. 왜 4를 보면? 이거잖아. 이거는 이해됐죠? 그지? 그럼 4에 대응하는 y값보다 이렇게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해가 정확히 알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세 개를 알파, 베타, 감마 정도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럼 특징을 짚어보면 알파의 보호는 0보다 어떻고요? 작고요. 베타는 몇에서 몇 사이고 0에서 2 사이고 감마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가 관찰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방정식의 해가 t는 알파, 베타, 감마니까 최종적인 해석은 y는 fx랑 y는 알파, 베타, 감마의 총 교점의 개수를 더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y는 알파는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어질 때가 교점 몇 개? 0개. 베타는 0에서 2 사이지. 네. 근데 이게 4니까 0에서 2 사이의 라인을 그으면은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개수는 몇 개? 3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지? 감마는 4보다 어떠니까? 크니까 이렇게 그으면 몇 개? 1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몇 개가 나온다? 네. 네. 전체 4개가 나온다라는 걸 관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를 이용한 거? 치환. 합성함수의 방정식, 애플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선을 그어봅시다. 네. 오케이?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얘 y의 변화를 읽어야 되잖아. 네. 그래프가 다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 y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무한대 0, 4, 0뿔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무한대에서 0 찍고 4 찍고 0뿔로 간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가지. 그럼 올라갔다가 딱 접하겠네. 올라갔다가 딱 접해.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가지. 네. 그럼 여기 애매한 라인에서 올라갔다가 끊기지.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근데 올라가는 라인 똑같고 애매한 라인에서 끊겨. 네. 맞지?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다시 여기서 올라갔다가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니까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0을 향해 가고 닿진 않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겠죠. 네. 그지? 근데 2제곱분의 15가 4를 대입한 y값보다 어땠어? 작아. 얘가 지금 4를 대입한 y값 아니야? 네. 그지? 그러니까 이 아랫라인으로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지? 네. 그럼 교점 몇 개 생긴다? 네. 4개 생긴다라는 거 관찰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거는 방정식의 원리를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애초에 대놓고 방정식이니까. 뭐 그렇다고 이게 나쁘지는 않지만. 같은데. 그래프 그렸는데. 뭐라고? 그래프 그렸는데. 뒤에 알파 할 때 뭐 어떻게 한다고요? t가 알파일 때 어떻게 한다고는 이제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저 보고 나눈 거 알겠는데 치환했으면 돌려줘야지. fx로. 이거 수투에서도 많이 하던 거 아닌가요? 좀만 올려줘. 수투에서도 많이 하던 거 아닌가요? 치환했으면 돌려줘야지. 그럼 fx는 알파, 오케이, fx는 오케이. 베타 이렇게 세개 해석하는 거였지. 값은 어떻게 하는? 값만 어떻게 하는? 4? 모르지 그냥 부호가 어떤지 값이 어떤지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218번 볼게요. 다 풀어요? 아니요. 그래도 최대한 보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같이 해보자고. 자, 지금 보면은 fx가 2차 함수라 그랬는데 gx가 요래 생겼죠. 네. 이 대놓고 어디에 뭐를 앞서가는 거예요? x 플러스 2. 이렇게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일단 겉함수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고민해 볼까? 겉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2, 몇 지나고 0. 0 지나고 무한대로 가면 뭘로 가고 무한대. 마무로 가면 0마. 0마로 가고 그러면 그거 고려했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fx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모르겠지만 fx의 y값이 몇이 되는 포인트? 가족권 fa가 몇이 되는? 6이 되는 그 x에서 뭐를 갖는다? 최대값. 근데 fx의 y값이 얘의 어디에 대응되는 거니까 fx의 y값이 이 합성함수의 이 속함수 겉함수의 x에 대응되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 아니야 여기? 맞지?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논리를 사용하면은 이 fx의 정체나 그래프의 개형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1번 자 이 6이라는 포인트는 겉함수의 극값인 포인트야 아니야? 아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란 얘기는 당연히 극대란 얘기 아니겠어? 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극값일 수밖에 없겠다. A에서. 왜냐하면 합성함수의 극값을 갖는 포인트는 속함수가 극값인 포인트이거나 겉함수의 극값인 포인트를 속함수가 뭐하거나 지나거나 둘 중 하나였잖아. 근데 얘는 겉함수의 극값인 포인트를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거니까 극값인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속함수가 A에서 모일 수밖에 없다. 그 값이니까 이제 뭐 이차함수가 이 꼭지점일 수밖에 없는 거지 A에서.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대라 그랬잖아. 맞죠? 그럼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최대가 아니라 최 뭐겠어? 소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이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차함수의 특징이 나와버렸어요. 여기가 A, 몇이나? 여기다. 이해되시나요? 저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밑으로 위로 볼록이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 내용을 엄청 많이 스킵을 하고서 이걸 그렇게 알았다. 알았어? 네, 알았어. 진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gx 합성함수가 b랑 b뿔6에서 뭐를 갖는데? 최소를 갖는데 최소를 갖는 포인트는 당연히 여기를 지나는 포인트 아니겠어? 그지? 여기 x좌표 이거 뭐 해보면 나와요? 미분해보면 나오죠? 계산해보면 마삼 나옵니다. 이건 그냥 잡 팁인데 이런 거나 이런 거 있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맨날 하던 1차식 곱하기 지수함수 패턴인데 x의 계수가 몇일 때? 그러니까 밑이 2인 지수함수 이럴 때 있지. x절편이랑 그 값의 간격차는 항상 한 칸입니다. 네. 뭐 미분해 보면 바로 알 수 있기는 해. 근데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뻔하잖아. 얘는 p 찍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지금 이 개형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몇이겠어? p 빼기 1이겠죠. 그리고 얘는 그래프 무한대로 가면 0뿔로 가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p고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 p뿔 1이겠죠. 하나 더 변곡점은 무조건 x절편이랑 똑같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p만 2겠죠. 얘는 뭐겠어? p뿔 2겠죠. 이건 약간 잡팁이긴 한데 알고 있으면 그래도 요런 패턴, 딱 요런 패턴일 때는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결론적으로 얘의 합성함수의 최소를 갖는 포인트는 여기를 지날 때일 거 아니야. 여기를 지날 때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지. 그러니까 먼저 지나는 게 B, 두 번째 지나는 게 B뿔 6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Y는 뭐를 마3을 넣었을 때 여기가 5인 거고 B인 거고 여기가 뭐인 거예요? B뿔 6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gx는 b랑 b플 6에서 최소값이라는 게 fx 최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fx의 최소값을 아니 gx는 이라고 적혀 있는데 합성함수의 최소값.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지. 근데 합성함수의 최소값은 합성함수가 결국 얘 y의 변화를 여기에다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내려가 올라가 이럴 테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생길 거 아니야. 합성함수의 최소값이라고? gx가 합성함수잖아 지금. 그런데?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얘 최대값이 몇이야? 6이지. 근데 얘가 몇이에요? 마3이지. 이 간격차가 몇이야? 9지. 근데 이 간격차가 몇이에요? 3이지. 이거는 3 제곱이랑 뭐 곱하면 됐어? 최고차항 계수 곱하면 됐지.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네. 뭐라고? 네? 이차함수 이게 L이면 이게 절대값의 L 제곱이니까 그거 이용한 거죠. 근데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얘가 나왔다 이거지. 근데 보세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fx는 0이니까 이렇게 있지. 얘 뭐를 구하라 그랬어?
차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이 길이가 몇이에요? 6. 그럼 이 길이가 몇이겠어? 루트 6이겠지. 그럼 이 길이는 루트 6 제곱하면 끝. 잠깐 너무 빨라요. 뭐라고 뭐가 6이라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면은 그 수투는 결국 미적분에도 도움을 줍니다. 뭐가 6이라고요? 근데 미적은 수축을 좀. 아니 미적분 수투에 도움이 되지. 공부를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은. 네? 아니 지금 문제에서 fx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x축에서 얘와 얘가 알파 베타인 거고 두 개의 차의 제곱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동일한 논리로 최고차 한계수 1인 거 아니까 어차피 이게 6이면 이게 루트 6이잖아. 여기에요? 아 6이네. 여기 6이네. 오케이. 랩해? 혹시? 왜 6? 아 6. 아 왜? 지금 루트 6이니까 이게 루트 6이니까 제곱해주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만. 이해될까요? 오. 아 이렇게 풀면 좀 너무 애매하니까 10도 한번 세워볼까? 왜요? 아 서술형 대령가? 그렇지. 이거지. 네. 근데 A가 B풀 몇이겠어? 3, 3이겠지. 그러니까 B풀 3 대입한 게 몇이다? 6, 6이다. 그럼 B풀 3 하면 이게 몇이다? 6. 6이다. 그럼 K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얘는 몇이다? 0이다. 0이다 한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풀어갖고 정확히는 두 분에 뭐 구하면 돼 그냥 차구하면 되죠. 네. 여기서 좀 영리하게 가고 싶으면은 어차피 이 함수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이 간격차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x 더하기 b를 대입해 버려갖고 이렇게 방정식을 구해주면 조금 더 편하겠죠. 저기까지 못했다. 이해되죠? 여기 고는. 자 그다음 넘어가서 220? 작수? 219번 한번 풀어봅시다. 30번인데요. 이거 뭐 할만해? 합성함수 그래프 원래 알고 있으면 18년도 30번인데요. 할만하다 그러면 좀 기만이고 그래도 나쁘지 않아. 나쁘다.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시고 무슨 됐어? 네.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4차 함수 fx의 최고차항이 지금 몇이라 그랬고 2분의 1이라 그랬고 최소값이 0이랬지? 그럼 그래프 대충 상상되죠? x축에서 뭐 이렇게 한 번 내지 두 번 튕기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자 그 다음 gx의 그래프 gx는 관계식이 2x의 4승 2의 x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일단은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미분해 보면은 8x의 3승 빼기 2x의 4승 2의 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2x의 3승으로 묶으면 4 x 미그 네. 맞지? 맞아요. 그래. 왜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갖고 또 아니.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0에서 9변화 다행히도 3승이니까 생기고 뭐 4에서 생기니까 극값 몇 개 있는 거 딱? 2개 있는 거. 그래서 겉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은 자 0하고 4에서 극값이지. 무한대일 때 어디로 가고 0뿔로 가고 마모일 때 뿔모로 가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이거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hx가 어디에 뭐를 합성하는 거냐? f.gx지. 그러니까 얘의 y의 변화가 fx의 어느 변화에? x의 변화에 대응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런데 다조건에서 hx는 0이니까 다조건은 이거는 0이다지. 시근기수가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성함수의 뭐야 이거는? 방정식이죠? 그지? 그럼 뭐에서 해석해야 돼? 시환해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럼 ft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fx는 4차 함수인데 최소값이 0이란 얘기는 네.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점이 하나는 생겨야 되잖아. 네. 근데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거잖아. 네. 왜냐면 이거의 해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어차피 몇 개 또는 몇 개밖에 안 돼. 하나 둘. 하나 또는 두 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뚫고 가면은 최소값이 0이 아니라 더 작아지죠. 네.
그지? 그러니까 얘의 해는 어차피 몇 개 또는 몇 개겠다. 하나. 한 개 또는 두 개겠다. 그러면은 t는 알파, 베타이거나 아니면 알파이거나 이거지. 네. 근데 얘는 다시 뭘로 바뀔 테고 아, G. fx로 아니 S. gx로 바뀔 테고. 네. 그럼 내가 여기에 두 줄 긋거나 한 줄 긋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교점이 총 4개. 4개여야 되는데 딱 봐도 몇 줄은 안 돼요. 한 줄. 한 줄로는 최대 3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줄 그어질 것이다. 두 두 줄. 줄 그어질 것이다. 그 뭐? F 세 줄은 절대 불가능하죠. T는 0이 2개밖에 없다고요? 다시 지금 과정을 잘 이해해 보세요. 자, 내가 얘 해를 구한다. 그 다음에 걔를 다시 gx로 돌려주고 가로줄을 그어서 교점 개수가 총 몇 개가 되게 한다? 4개가 되게 한다. 그러려면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할 거 아니야? 네. 근데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최소값이 몇이랬어? 0이랬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점 하나는 어때야 돼? 있어야 되지. 네. 근데 더 내려가는 일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최소값이 음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거나 이렇게거나.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거나 몇 개거나 하나. 한 개거나 두 개거나. 근데 만약에 한 개가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결국 한 줄을 그어갖고서 교점 개수가 4개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2개여야 되는 거고, fx의 개형이 우리 익숙한 어금니. 이 패턴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단 이러면서 동시에 알파와 베타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 내가 알파 베타 두 줄을 얘 x를 여기 y에 읽어서 그었더니 교점이 총 몇 개여야 돼? 4개여야 되잖아. 그럼 4개이려면 2풀이거나 1풀 3이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2인 수직란은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2풀이는 말이 안 되네요. 그럼 당연히 1풀 3이란 얘기지. 그럼 1, 3이거나 3, 1이거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가정을 해보잖아. 네.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알파가 0이면서 베타가 0보다 크고 극대보다 작다? 극대 라지엠이라고 쓸게요. 네. 이거나 또는 알파가 0에서 5 사이고 M. m 사이고 베타가 라디오. 라지엠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네. 여기까지 괜찮죠? 네. 뭐 충분히 여기까지 할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hx가 0에서 뭐라 그랬어? HX가 0에서 0에서 극소. 나조건 극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자, 얘는 방정식의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프의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프의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죠. 왜냐면 극소는 정확히 증가감수의 변화를 체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그래프의 원리로 바꿔봅시다. 네. 자, 그러면 얘의 y가 얘의 뭐에 대응돼야 돼? X x에 대응돼야 되죠. 그러면은 얘 y는 어차피 내가 어디 인근만 보면 돼? 0. 0 인근만 보면 되잖아. 그럼 0 인근에서 내려가 올라가지. 네. 근데 정확히는 플러스 0 플러스지. 이렇게니까 y가 플러스에서 0 찍고 플러스로 간다.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가 0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0을 기준으로 지금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알파가 0이잖아. 네. 그럼 뿅뿅 이거 흑수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지? 근데 알파가 0에서 m 사이에 있고 베타가 라지 m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지 m이 어딨죠? 안 되는. 라지 m 자 0이랑 m이 뭐 이런 식으로 m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네. 그럼 0이 여기 있죠. 네. 그지? 그러면 뿅뿅 하면 이건 극 뭐야? 대. 되니까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 흉부형이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결국은 속함수의 y의 변화를 얘의 어디에 읽는 건데 x의 변화에 읽는 건데 얘의 y의 변화는 x가 0일 때 0 인근에서 찍고 올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플러스 0 플러스잖아. 네. 그럼 플러스 0 플러스를 얘의 x에 대응시킨다고 치면 0이라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이 순간을 포착해서 이 순간에서 극 뭐여야 된다? 소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얘가 0이 어디 있는지는 이 패턴이냐 이 패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패턴이면 0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요래 가는 거니까 내려가 올라가니까 극소가 맞는 반면에 이 패턴이면은 알파 왼쪽에 뭐가 있으니까 0이 있으니까 여기 0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 내려가니까 극 뭐가 된다고 이거 배가 돼서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이게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일찍 오지 그랬어. 네, 맞아요. 나도 기억하네. 차가 막혔다고? 이제 10시인가? 너 아까 10시라고 그러지 않았어? 9시 50분이었어. 자 이제 다를 보세요. 다. 자 다에선 다시 또 무슨 워딩이 보여요? 개수 시간 방정식이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풀이 방향을 틀어서 이제 방정식의 원리로 뭐해 갖고 간다? 치환해 갖고 간다? 일단 그래도 얘가 뭐인 건 우리 찾았어. 얘가 여기인 건 찾았잖아. 지금 이 케이스니까.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hx 바로 몇이다? 8이다. 그럼 얘 뭘로 하고 t로 하고 8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참고로 지금 베타가 라지엠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오른쪽 어딘가에 라지엠이 있다도 체크를 합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가 f에다가 f는 이거야 이거지. 여기에 y는 8을 뿅 그으래. 그지? 근데 y는 8이 이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딱일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어쨌든 간 그어지겠죠? 그럼 교점들이 생기겠지? 그럼 교점은 몇 개 또는 몇 개 또는 몇 개? 둘, 셋, 넷 중 하나겠지? 네. 그지? 그럼 그 교점들을 다시 이제 얘의 y값과 일치하게끔 여기 뾰로롱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랬더니 총 개수가 몇 개? 6개가 된다. 근데 너무 아주 감각적인 직관이 오지 않나요? y는 8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 3개. 일단 이거 아닐까? 이 상태로 답을 구하면 답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한 힌트인 게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랬어? 네. 2분의 1이랬잖아. 이 길이는 최고차항 계수랑 이 길이의 몇 승을 곱한 거야? 4승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8이 되면서 여기가 8인 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뭐야 저거는? 그게 지금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고 그게 아니라고 치고 이제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y는 8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케이스 1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이거지. 네. 근데 하나가 음수니까 없지. 네. 그럼 내가 이 선 하나 아무리 그어봤자 교점이 6개인 건 말도 안 되지. 이건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가 문제냐면 얘와 얘가 모두 다 지금 0과 m 사이에 있지. 네. 그럼 그 두 줄을 그었을 때 이미 몇 개? 3개에서 6개가 돼버리죠. 네. 근데 얘도 어쨌든 간에 최소한 한 개는 만들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전체 교점 개수가 6개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네. 0보다 커야 돼요? 뭐라고? 여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y는 8이라면 얘 음수 요거는 0 라지 m 사이 그리고 얘는 몰라. 아무도 안 하지. 근데 이거 두 개만으로도 이미 몇 개니까 6개니까 이것까지 추가해버리면 6개 초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얘가 y는 뭐 있어? 얘가 y는 8일 수밖에 없죠. 그냥 이 상태로 답을 찾으면 되지만 상황 한번 파악해 보면은 얘 음수지. 네. 그럼 몇 개? 0개. 0개. 그리고 얘는 0m 사이에 있지. 몇 개? 2개. 3개. 3개. 그러니까 요 놈이 m보다 어디에 있으면 끝? 아래. 아래에 있으면 그치 끝.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계산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 결국 얘 극대값이 8이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2잖아. 그럼 얘도 2일 거 아니야? 여기는 4일 거 아니야? 그러면 끝났죠. 2분의 1 x제곱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노케이. 혼자 절대 못 푸는데 이거. 뭐라고? 혼자 절대 못 푸는 것 같은데. 그래? 절망적이야. 자 그럼 또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220번 작수는 그래도 합성함수 그래프랑은 큰 연관은 없고 그냥 중간에 도움 정도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고 그런데
221번, 222번 이런 것들은 비교적 최근인데도 불구하고 합성함수 그래프로 쭉 나왔었죠. 그런가? 그래서 한 문제만 또 같이 봅시다. 이 1로 볼까요? 2로 볼까요? 1 2 2 이걸로 봅시다. 풀어요? 아니 같이 볼게요. 자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몇인? 1 1인 3차 함수가 있다. 그리고 gx가 있다. 근데 gx는 f 사인 제곱 파이 x 이렇게 되지. 얘도 사실은 fx에 뭘 합성한 거다? 저거 사인 제곱 파이 x를 합성한 거죠. 오, 왜? 흰바닥 뭐가? 옆에 벽이 좀 나온다. 아, 벽에 나오는 게 좋아요. 나도 그런 거 좀 킹받는 스타일이라. 자, 내가 얘 볼 건데 이거 그래프를 진짜 정교하게 막 미분해서 그려야 될까요? 네.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걔의 함수값이 그냥 못 되는 이미지로 가면 돼. 양수 제곱되는 이미지로 가면 되죠. 근데 사인 그래프는 원래 0에서 몇 찍고 1 찍고 0 찍고 마일 찍고 뭐야? 사인이니까 0, 1, 0, 마일, 0, 1, 0, 마일 이게 반복되지. 네. 걔네들을 싹 다 제곱하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010 0, 1, 0, 1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 가능하지?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아 진짜 정겨워. 나도 그 말을 우리 너무 오래 지낸다. 중이 몇이에요? 2 2지? 그럼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사인 제곱한 거는 이야? 그거예요. 네. 이젠 어떻게 아니지. 아니, 이 의도를 그치? 파악하라. 뭐라고? 아니 아니 주기가 2라길래. 응? 이라 해도 아니 2라 했는데 쌤은 심지어 1단위를 쓰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사인의 주기가 몇이냐. 그렇지 의도를 딱 파악해야 돼. 그렇지 의도를 파악해야지. 자 이게 사인 그래프죠. 얘를 뭐 해야 된다고? 결국 제곱해야 된다고? 근데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제곱한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제곱한 거랑 얘네들 무슨 관계인데? 똑같. 뿔마 관계인데 다를 리가 없잖아.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최대값이 몇이니까? 넘버 1. 1이니까 그치 제곱해도 1이고 얘도 당연히 1일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0이 최소값이니까 이 0을 찍는 포인트들이 극 뭐겠어? 소겠죠. 근데 이게 미분 불가능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계수가 몇이겠어? 0이겠지. 뭐 그걸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준 거죠.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얘를 한 땀 한 땀 미분하고 함수값 찾고 막 이렇게 주기성 찾고 이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겉함수 아니 속함수가 0, 1, 0, 1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 있구만. 그걸 3차 함수에다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반화 조건을 만족시키게 잘 해석해봐라. 이런 문제를 좀 보면 되겠죠. 또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주기가 1이라고? 2 아니야? 사인 주기인데 지금 적어 주기는 1이죠. 귀여워. 아키 컸다. 그러니까 저 뾰로롱 그때 값이 요네파이랑 그때 값은 1이고 얘 2분의 1일 테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자 이제 가봅시다. 가 0에서 1 사이에서지. 몇 번이야 지금? 아 네. 그러면은 일단 속함수가 0에서 1 사이면 0, 1, 0 이거 아니야? 0, 1, 0. 네. 그지? 뭐야 여기 있는데? 속함수. 속함수가 0에서 1까지면은 0, 1, 0이잖아. 네. 그지? 그랬더니 극대가 되는 애가 몇 개 있대? 합성함수가 12번. 3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3번. 어머. 자 근데 봐봐. 안 가. 집중 좀 하자. 네.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저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0, 1, 0 하면 각각 한 개밖에 없잖아.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근데 0, 1, 0 했더니 그 값이 몇 개라고? 3개 3개라고? 그러면 1이 어디 있을 것 같아? 저기?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아? 0이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0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0도 몰라. 그러니까 0일의 위치를 유추해야 되는데 유추해야 되잖아. 뭐한테? 0, 1, 0? 네. 그럼 그 값이 2개잖아 그때가. 얘는 극대가 3개라 그랬잖아. 뭘 한다고요? 그러네. 0이라는 게 뭐예요? 아 그러네.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너무 많은데 이렇게. 얘의 y가 얘의 x에 대응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0의 포지션이랑 1의 포지션을 유추해 본 다음에 움직여갖고 극대가 몇 개가 생기게? 3개. 3개가 생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GX가 오. 3개. 저기. 합성함수가 3개. 3개. 어. 3개가 되나? 그니까 극대가 3개가 되려면 그래서 0인과 1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겠느냐 인데 결국은 여기 왼쪽 어딘가에 뭐가 있고 0. 0이 있고 이거 오른쪽에 1. 1이 있으면 이렇게 갈 때 극대 하나, 극대 둘, 극대 셋 이렇게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왼쪽에 뭐가 있고 0이 있고 이거 오른쪽에 몇이 있다? 1. 1이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나조건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 극대값이 동일하다네요. 그러면 당연히 저기. 여기가 몇이다? 1이에요.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극대값은 y값이니까 y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저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지? 근데 gx의 대가. 대값이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몇이다? 0이다. 근데 봐봐. 얘의 y값이 되니까 당연히 몇이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죠. 네. 근데 최고차항계수 몇이야? 네. 1이잖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최소값이 0이랬잖아. 이게 0일 수도 있죠. 아, 네. 근데 0이 너무 급발진해서 많이 가버리면 여기서 보일 수도 있어. 네. 최소인 0일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뭐이겠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 아니야? 아,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쳐봐. 네. 그럼 당연히 극대극소에 뭐 생각해야 돼? 4. 차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극대극소의 차가 몇이란 얘긴데 2분의 1이란 얘긴데 이 L이 몇이어도 1이어도 극대극소의 차가 몇이었어? 1. 아닌데? 뭐지? 2분의 1이죠. 2분의 절대값의 L 삼승이니까. 아, 근데 안 돼. 그치? 얘는 아. 당연히 얘는 1보다 어때? 안 되네. 작지?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차는 2분의 1보다 당연히 작겠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요. 네. 그치?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와, 잠깐만. 여기 0이 있고. 네. 그래서 수토에서 내가 그런 공식들이나 원리들도 다 좀 하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미적으로 넘어와서 또 쓰이고 이러니까 0이 아직도 이해 안 되는데요. 뭐가 0일 0이? 아니 뭐 극대가 3개인데. 자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네. 그럼 극대 몇 개 있어? 0개? 극대요? 네. 극대가 있지. 한 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합성함수 어? 그래프요? 어. 그럼 너 지금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원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건데 그건 너가 40분 지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거기서 40분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 2개. 2분의 2. 아니야 한 개야. 한 개예요? 아 이렇게 몰라. 이렇게 되면 올라가 내려가니까 여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포인트에서 극대일 거 아, 아니야. 올라가 내려가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다시 볼게요. 영상을 다시 보세요. 걔 모델 넣지 말라니까 진짜. 왜 그래요? 그것도 내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갖고 55분까지 기다렸는데 9시에 따온 것도 아니고 9시 10분인가 넘어갖고 와갖고. 별로 진도 안 나간대요. 넓게 이미 한 번 한 거랑. 근데 이 방학 때 우리 한 거잖아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어쨌든 여기가 뭐다? 0이다. 그리고 여기가 몇이다? 1이다. 그럼 내가 여기 대충 알파라고 놓고 fx는 y는 2분의 1과의 교점이 알파에서 무슨 근? 중근. 그리고 1에서 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f형이 몇이니까? 끝났네. 알파 나왔지. 오. 어렵구만. 그럼 알파 모루트 2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걔를 토대로 이제 F2는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뒤쪽에 이렇게 뭐가 많아? 이거 내신 때도 그렇게 했어. 논문을 찍어서. 결국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이거를 그냥 이 정도 문제를 다 풀 영향을 기른다 이게 제일 베스트지만 그거는 좀 빡셀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아니어도 완벽하게 이해해서 비슷한 발상이 나왔을 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뭐? 몇 번? 271 이거 볼까요 그러면? 디귿. 건우. 육모 때 71호가 요만이야. 골라야. 잘 가. 나도. 육모 때까지 71번 정답 뭐야? 몰라. 3번. 쌤, 네. 윤경석이 아주 흥미로운 소리를 하던데 뭐? 미적분을 26번까지만 풀어서 한 2분 정도 쓰고 나머지를 27, 28을 제일 안 나온 번으로 찍으래요. 27일 그리고? 찍는다고? 27, 28을. 그리고 그러니까 2분만 쓰라고 미적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공통에다 98분을 써서 공통을 2개 틀리고 그 찍어서 하나 맞추. 98분에 썼는데 2개를 틀리라고? 아니 그냥 커서 맞추려고 두 개를 그것도 틀리고. 에바야. 아니 왜 그래? 좀 아니 들어가 알아. 그렇게 하면 2등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적분을 2분만 형 틀리면 26, 27을 이제 안 나온 거로 찍으면 적어도 하나는 맞는다는 게 가정인데 그거 다 틀려도 이 컷에 걸칠 수 있다는 경석의 주장. 몇 점인데 그래? 몰라? 그 동생 인생은 물론 자기 인생이 아니긴 하지만 왜요? 미적도 아니네. 제가 오빠 몸을 살려야 돼요. 아 그래? 네. 미적은 그냥 나 그래도 사람 말만 들어. 어제 왔었는데 오빠가요? 왜요? 어제? 그랬어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이라고 그 기분이 삼총사 셋이서 왔었어. 뭐하고 왔어요? 나는 그 멈춰야 되나? 아니. 아, 네. 아 그런가? 술 먹었어요? 아니. 줄까요? 나는 그 어떻게 그래도 내가 그 재수생을 데리고 또 이렇게 먹겠니? 진짜 왜요? 그렇죠. 근데 알아서 잘 먹는데. 그렇긴 한데 어. 스승이면 좀 명분이 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이제 육모 끝나고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 전에는 그냥 너희들끼리 보낸 시간은 너희들 탓이다 이러고. 너무 웃기네. 자 봅시다. 그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보라고? 디귿. 디귿 뭐라고? 이렇게 지금 볼까요? x가 양수일 때 hx는 n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냐 이렇게 얘기했지. 네. 그런데 당연히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뭐에 따라 달라져? N. n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그리고 gx도 볼까요? 네. gx도 사실은 얘 그냥 로그 3의 x에다가 뭘 합성한 거지? 홀레다. x 4승 더하기 2n 이거 합성한 거지. 네. 그러면 로그 3x 이렇게 생겼고 네. 얘는 요래 생겼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대충 이 그래프 gx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 네. 여기가 0, 로그 3의 2n 이게 gx의 그래프인 거 아니야? 네. 너무 대충 그렸나? 네. 네. 뭐야? 그래? 자 근데 그리고 지금 이거는 몇이냐? n이잖아. 네. 그니까 로그 3의 fx의 4승 더하기 2n 은 n 이거지. 네. 합성함수의 방정식으로 갈까? 빵. 합방 그냥 갑시다. fx의 4승 더하기 2n이 3의 n승이지. 네. 그럼 이렇게 되지. 네. 그러니까 fx의 4승 그래프를 양수해서 그리고 얘와의 교점 개수를 체크해라 이거지. 네. 그지? 그럼 fx의 4승은 사실 지금 fx가 0, 몇 지나? 마일. 마이너스 1 지나죠? 네. 그리고 홀짝이 중요하지 않지 양수만 관습이 있으니까. 어차피 홀짝이 의미 있는 부분은 양수 함수가 바뀌는 포인트인데 양수니까. 그리고 1, 몇 지나? 1. 1, 0. 1,0. 네. 그지? 그럼 fx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fx의 4승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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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네. 거기에다가 이런 상수를 넣는 거잖아. 아, 네. 맞아요? 근데 0보다 크다니까 여기 빵꾸고. 네. 맞나요? 네. 그리고 교점이 언제나 몇 개냐? 하나. 하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 놈이 혹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 조건을 만족 안 시키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족시키는 거잖아. 근데 n에다 1 넣으면 몇이야? 1. 1. 이래도 한 개네. 네. 그지? 근데 딱 봐도 2, 3, 4 넣으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위쪽으로 쫙쫙쫙 올라갈 때니까 언제나 한 개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네. 아 너무 어렵다. 되게 고능한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위적분은 좀 하면 할수록 느낌이 약간 그 하면 할수록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프를 대충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 확실해져야 돼. 이거는 꼼꼼하게 그려야 된다. 이건 대충 그려야 된다. 근데 꼼꼼하게 그리는 경우를 사실 많이 못 봐갖고. 했나 우리? 해줬어. 됐나? 자 이대로 하면 또 약간 아쉬우니까. 너무 네, 애매한. 제가 기말 때 확통 100을 또 만든다면 확통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볼까요? 아니요. 금방 끝나는 막 엄청 어렵지 않은 걸로. 원 넘버. 1번. 275번. 이치로? 네. 아, 아까 보다가 말하는데 이게 그냥 끝나. 딱 아이디어 하나만 느낌표로 줄게요.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럴 것 같은데. 인정.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스탑할 거거든. 거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3분의 1 있으니까 미분하고 싶게 생겼어. 3분의 1. 아, 날 드리고 싶잖아. 그게 되게 유분하고 싶다. 되게 예뻐서. 자, 지금 fx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두양수 bc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 이름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이 지금 gx가 서로 뭐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b는 게 같다라고 그냥 잠깐 상상만 해봐. 아이 더러워. 아닌 것 같죠? 자, 그 다음 미분에서 b는 게 같다 해도 아이 더러워. 아닌 것 같죠? 그지? 그래서 그 식을 연립해갖고 B, C, A를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뭐냐면은 B를 대입해서 같다, 미분에서 B를 대입해서 같다 하면 식이 몇 개야? 2개. 2개지. 근데 미지수 몇 개예요? 3개. 그지? 그러니까 무언가 숨겨진 정보 하나를 찾는 그런 문제인 거 아니겠어? 왜? 삐놓서 갖고 여기서 끝인 거 아니잖아. 미분은 빼놓고 갔다 하면. 그러면 A B, C, A 이렇게. A 날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어쨌든 3개가 다 필요하잖아. 그래. 그지? 그럼 정보 3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언급한 2가지 정보로는 처리가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하나 숨겨진 하나를 찾는 거겠네 결국은. 그래서 그냥 식을 써보긴 써볼 거지만 이게 절대 이 식을 직접 그냥 무식하게 연립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정보도 부족하고 계산도 더럽고 이건 절대 아니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의 특징? 그래프의 특징이나 아니면 식의 특징이나 이런 어떤 뭐 고유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해야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식의 특징이건 그래프의 특징이건 지금 저 식을 그대로 냅둔 식 자체는 의미가 없지. 네. 뭘 해봐야 돼? 미분. 미분을 해봐야 되죠. 미분해 봅시다. 해놨지. 뭐야? 이렇게 되죠. 네. 괜찮나요? 네. 지금 이 상태로도 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근데 뭐 x 정도 하나는 이제 뽑긴다? 0? 예, 근데. 뭐 0 넣어서 0이다? 이 정도는 보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건 확실하고 공부
이렇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지? 그러면 뭐 해볼까요? 통분? 통분해봐. 좋아요. 근데 통분할 거면 그냥 이걸로 통분해볼까? 퉁퉁. 인돌. 이렇게 되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는 거지. 그럼 x 3승 마이너스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 날라가네요. 뭘로 또 묶이네? x로 또 묶이네. 그럼 x 제곱 곱하기 1. 그냥 통분하는 식으로 써볼까요? 1 더하기 x의 제곱에 x의 제곱 x 묶고 놨더니 또 뭐야?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건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기에서 특수성을 인지할 수 있으면 갑자기 딱 하고 나와요. 양수? 이게 몇 이상이다. 0. 0 이상이다. 여기까지 좋죠. 네. 그지? 근데 얘는 fx에 뭘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그리고 평행이동은 큰 의미가 없잖아. 네. 맞지? 그러면은 당연히 얘의 미분계수는 어떻겠어? 0. 0 2하겠지. 얘의 모든 점에서의 네. 미분계수는 얘의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 이상이고 근데 B는 게 어때야 돼? 그럼 B는 게 몇이라는 얘기야? 0. 그렇지. 그러니까 B와 B 빼기 C가 될 수 있는 게 몇 또는 몇 밖에 없다. 0. 0이랑 1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괜찮나요? 근데 지금 양수라 그러지 않았나? 아하. 네. 두 양수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작아? T맛이 이거 그렇죠. 됐는. 그지? 그럼 A는 그냥 B는 것 같다 하면 끝났죠. 오. 오케이? 0일? 딱 하나야, 딱 하나. 요거 하나를 눈치챌 수 있느냐? 근데 한 문제, 그러니까 28, 29, 30 중 한 문제는 딱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바람은 27까지 완벽하게 푼다. 그다음 요런 난이도의 문제 셋 중 하나를 확실하게 푼다. 공통 다 맞는, 공통을 최대한 다 맞는다. 그리고 28을 이제 잘 찍어서 맞춘다. 이러면 1등급이 가능한 거지. 공통 이틀에 아니, 공통 4틀에 미적 이틀? 그럼 안 되지. 공통 4틀이면 이미 글렀지. 아니 미적 이틀이면은 사틀 자체가 좀 미적 이틀이면 공통 4틀 말이 안 되겠대. 내 생각엔 그래서 미적 이틀, 공통 이틀 정도가 딱 아니면 1, 2. 29를 풀고 미적이 공통이면 한 1등급 아니에요? 응? 미적이 공통이면 1등급 아닌가? 미적이 공통이면 16점 나랑 84. 그래 83면은 이제 작년 기준 안 되고 재작년 기준 되고 애매하다 재작년. 아무튼 아니 1등급 그냥 안 된다고 봐야지. 그냥 하나 틀리고 근데- 2개 틀리면 돼. 너 미면은 뭐 그냥 다 붙어. 그리고 그렇지. 근데 최저에는 노비익을 한게 자, 오케이 땡.